반갑습니다. 칠원고 3학년 학생들. 오늘 지금 8강까지 올라갔지요. 벌써 9번째 수업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지금 5월 11일 날 계약을 이제 진짜로 오프라인 계약을 할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수업하는 게 편하지. 계속 이렇게 하려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이 준비하는 게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효소에 해당하는 거를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쭉 봤는데 정리가 조금 미흡하게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하고 나머지 우리 저해지에 대한 거 설명을 하고 문제 풀이는 2점짜리 정도만 이렇게 쭉 하고 3점짜리는 한번 개별적으로 풀어보는 걸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음 영상에 3점짜리 효소 문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효소의 특징을 설명을 했는데 저 5가지 설명을 했지, 그죠? 그 중에서 우리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라는 게 있었어. 5가지 중에, 그지? 첫 번째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에도 좀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효소라고 하는 거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 했어. 근데 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라 그랬어, 그지? 그래서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때문에 그 반응을 좀 더 빨리, 좀 잘 일어나게끔, 수월하게 일어나게끔 해주는 게 이제 효소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효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질 특이성이 있었잖아, 그지? 특정 요소는 특정 기질하고만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활성화 에너지가 우리 이와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자. 원래는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잖아, 그지? 근데 이만큼 낮춰졌어. A라는 요소가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낮춰졌다라고 하면 이 A라는 효소를 내가 1을 쓰든 그 농도를 100을 쓰든 이 낮춰줄 수 있는 거는 이 효소의 고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데 얘는 효소의 양 혹은 농도와는 무관하다라는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효소가 적게 있든 많게 있든 적으면 적은 대로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데 이만큼 낮춰주는 거고 많으면 많은 대로 이만큼 낮춰주는데 효소가 많다라고 하는 것과 적다라고 하는 거는 기질과 얼마만큼 결합을 해서 빨리 생성물을 만들어내느냐에 해당하는 그것만 영향을 주는 거지 그 활성화 에너지를 더 많이 낮춰준다 더 적게 낮춰준다라는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소는 그 효소라고 하는 것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그 폭은 그 효소의 고유의 특징이다.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같이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설명 안 드렸더라고. 그리고 이제 38페이지에 보면 효소의 구조와 종류에 갖고 옆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은 제가 다 그림은 그리겠지만 한번 바로 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페이지에 중간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 조금 연한 회색이 주요소라고 되어 있고 진한 회색이 기질이라고 되어 있지. 근데 그 효소와 기질이 그냥 결합할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부분은 그냥 결합하지만 위에는 보조인자가 함께 결합을 하는 거잖아, 그지? 보조인자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효소와 기질은 정확하게 그 이빨이 맞는다라고 해야 되나? 그 정확하게 결합을 할 수 있어가지고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그 밑에 그림을 보면 보조인자가 없이는 그 이빨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었을 때 이 그림에서는 보조인자 없이 반응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랬었지, 그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인자 같은 경우에는 보조인자가 있을 때만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있고 없이 그냥 주효소인 단백질 구성 성분으로만도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보조인자가 꼭 필요한 반응이다. 그렇게만 해석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그림이었었고요. 오늘은 그 39페이지에 기질 농도에 따른 그 수업 맨 하단에 있는 거 39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거 그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설명하는 게 문제의 대부분이다 라고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프가 아주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프를 먼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가 이제 기질의 농도에 SG 기질은 이렇게 대괄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가 기질의 농도고 여기가 초기 반응 속도라 했는데 그냥 반응 속도면 돼요.
반응 속도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 그래프 하단에 보면 효소 농도가 일정할 때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다. 자, 어쨌든 그래프 이름은 X축에 따른 Y축의 변화 그래프라고 내가 설명을 했었지, 그지? 생원 수업할 때, 그지? 근데 얘는 조건이 하나 달려있어. 뭐야? 효소 농도가 일정하다. 효소 농도가 일정할 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반응 속도의 최대값이 여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자. 그러면 효소가 100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기질은 뭐야? 기질은 지금 X축을 따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양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1부터 한 200까지 계속 이제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봐봐. 제일 첫 번째 기질 농도가 0일 때는 당연히 속도가 0이겠지. 왜? 아무것도 생성물로 만들어질 수 없어. 반응 속도가 0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 효소와 기질이 1대1 결합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효소가 100이 있고 기질이 1이 있었을 때는 그 효소 하나와 기질 하나가 결합해가지고 지금 생성물을 만들 수 있는 속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속도를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개 있을 때는 2 되겠지, 3개 있을 때는 3 되겠지, 4개 있을 때는 4 되겠지. 언제? 1대1 결합이라는 가정하에서는 기질이 100까지는 뭐야?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기질의 농도가 101이 됐어. 이제는 뭐가 모자라는 거야? 여기 조건에 따라서. 효소가 모자라는 거지, 그지? 기질이 100이 있고 효소가 100이 있었을 때도 속도는 몇이 나는 거야? 100밖에 안 난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도 촉진확산에 대한 설명이랑도 똑같아요. 촉진확산도 막 단백질이 물질을 이동시켜 줄 수 있었는데 막 단백질이 무한대로 많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개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속도가 제한적이었잖아. 왜? 막 단백질이 포화됐기 때문에 모든 막 단백질이 물질을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아. 얘가 1대1 결합이라는 가정하에서는 기질의 농도가 효소가 100개 있을 때 기질의 농도가 100까지는 증가했지만 101에서도 100의 속도밖에 못 낸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됐지, 그치? 그러면 이쪽에서는 여기 기질 농도를 뭐 S1이라고 하겠습니다. S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이하에서는 뭐예요? 이 이하에서는 뭐가 모자라기 때문에 최대 속도가 나올 수 없는 거야. 이거가 최대적이죠. 뭐가 모자라기 때문에 최대 속도가 나올 수 없는 거야. 그치? 기질이 모자란 거야. 이쪽에서는. S가 모자란 거야. 그치? 최대 속도가 나는 거야. 이쪽에서는 뭐야? 효소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S1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 같은 경우에는 기질이 모자란 거고요. 이쪽에서는 효소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림이 나오는 거지. 이쪽에는 뭐 S1, S2를 다르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보면요. 이쪽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S1이라고 그랬고 요 이상을 여기를 S2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S2라고 지정을 해놨어. 그럼 S1일 때의 상황을 한번 보자. 효소가 반달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게 효소지, 그지? 그리고 이제 동그란 게 기질이었어. 그러면 이쪽에서는 효소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어. 그지? 효소 7개의 기질이 몇 개 있어? 2개가 있어. 그러면 이쪽에서 보고 1대1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2개, 7개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얘가 이제 S지, 그자? 얘가 E야. 있는 상황에서는 S는 이제 다 없어. 왜? 모든 기질은 효소와 결합한 거잖아, 그자? 그러면 ES는 몇 개 존재하는 거야? 2개 존재하고 E는 몇 개 존재하는 거야? 5개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즉 모든 이쪽에 S1 상황에서는 모든 기질은 효소랑 결합을 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한 상황이고 남은 게 누구다? 효소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지. 그지? 이해가 됐지, 그죠? 요게 이제 S1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S2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기질과 효소가 효소 기질 복합체를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서는 효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지, 그죠? 효소가 7개 있는데 모든 기질과 다 결합을 했어. 그러면 효소 혼자 있는 건 없는 거잖아, 그죠? 효소 기질 복합체는 몇 개 있는 거야? 7개 있는 거야. 남은 기질이 하나, 둘, 셋, 6개 있지, 그죠? 그러면 총 기질이 원래는 몇 개 있었냐면 13개 있는데 13개 중에 7개는 모두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는 속도를 효소 기질 복합체에 해당하는 게 총 7개 있고 여기는 효소 기질 복합체에 해당하는 게 몇 개야? 2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 푸는 스킬입니다. 속도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ES 복합체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가장 문제 풀기가 쉽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상황에서는 뭐냐면 이제
맥시마 속도에 도달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기질, 효소,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생각을 하면 원래는 얘도 7개 있었고 얘도 7개 있었는데 얘가 모두 ES 복합체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없고 7개잖아. 여기에 7개의 속도와 이쪽에 7개의 속도는 똑같은 거야.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S를 넣어줘 봐야 추가적으로 S를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쪽으로 그래프가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속도는 몇이 나는 거야? ES 복합체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속도는 그지? 속도는 몇 나는 거야? 계속 7을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됐죠? 요거만 잘 이해를 해도 나중에 뒤에서 뭐 속도가 누가 더 빠르다, 남은 E의 개수, 남은 ES 복합체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아주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 맥시마 속도에 도달하는 걸 이쪽을 그냥 K라고 할게. K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내가 이 최대 속도를 더 올려주고 싶어. 뭐를 더 첨가하면 되겠어요? 효소를 더 첨가해주면 되는 거겠지. 왜? 기질은 이제 남는 거야. 더 남아도는 거야. 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지금 저기 여기에 해당하는 최대 속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치? 효소가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이후에 한 요쪽쯤에 1을 첨가하면 그 첨가한 만큼 또 속도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지요, 그지? 그래서 현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질의 개수와 효소의 개수에 해당해서 얼마만큼 결합을 해서 얼마만큼 ES 복합체를 형성했느냐가 뭐다? 속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한 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뭐가 나오냐면 저해제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뭐 다 지워도 되겠지, 그죠? 저해제 한번 보겠습니다. 왜 내가 이것만 지우고 있을까요? 이 그래프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해제는 40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 탐구 자료는 저번 시간에 했었지, 그치? 저해제. 말만 들어도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하지 못하게끔 하는 어떠한 물질을 저해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지, 그죠? 이 저해제는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 여기도 저해제. 두 종류가 존재를 하더라.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게 효소예요. 이게 기질이야. 그럼 얘가 E 플러스 S죠, 저게죠. 얘가 더해지면 뭐가 된다? ES 복합체가 됐다가 효소는 다시 재상용이 되고요. 뭐가 만들어진다? 이게 반 쪼개지는 다라고 생각하면 요게 이제 반응이 이쪽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저해제는 보통 I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I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경쟁을 하는 거야. 누구랑 경쟁을 하는 거냐면 기질과 경쟁을 하는 거야. 기질은 효소에 결합을 해서 ES 복합체를 형성한 다음에 기질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P인 생성물로 바뀌는 거였잖아. 지금 이 반응에서는 S라는 기질이 쪼개져 가지고 두 개의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거였었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서 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경쟁하냐면 기질과 경쟁을 해갖고 이 효소에 기질이 결합하는 이 부위를 뭐라 그랬어? 활성화 부위라고 그랬었지? 이 활성화 부위에 얘랑 경쟁을 해가지고 서로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원래는 기질이 결합해야 되는데 I가 결합하면 이 효소는 기질과 결합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래서 저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효소의 활성화 부위에 결합을 할 수 있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결합을 해가지고 기질이 결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기질의 결합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비경쟁적 저해제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노란색이었지, 그지? 비경쟁적 저해제는 뭐냐면 얘도 효소에 결합을 하는데 우리 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화 부위에 결합을 해가지고 기질이 못 결합하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자기가 먼저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활성화 부위를 두고 기질과 저해제는 경쟁을 한다라고 봤었는데 이 비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결합을 하냐면 효소의 활성화 부위 이외에 결합을 해버립니다. 이외에 결합을 해가지고 어디를 변형을 시켜버리냐면 이 활성화 부위를 변형을 시켜버리는 거야. 내가 말했어.
효소와 기질은 아까 그림에서도 말했지만서도 그 모양이 일정해가지고 아구가 딱 맞았을 때 얘는 다시 생성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죠? 근데 이 비경쟁적 저해제는 뭐냐면 활성화 부위를 두고 기질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는데 활성화 부위 이외에 결합을 해서 활성화 부위를 변형시킴으로 해갖고 기질이 결합할 수 없게끔 저해를 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얘는 효소의 활성화 부위 이외의 영역에 결합을 해가지고 활성화 부위를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기질 결합을 방해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둘 다 효소가 기질과 결합하는 걸 억제하는 거야, 저해하는 거야. 근데 경쟁적 저해제는 말 그대로 효소의 활성화 부위의 기질과 경쟁을 하는 거고, 얘는 경쟁을 하진 않지만 그 활성화 부위를 변형시켜가지고 결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론은 요렇고요. 요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아주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프가. 그 밑에도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지, 그지? 이 경쟁적 저해제에 대한 그래프. 지금 이거에 대한 그래프에 해당하는 거를 저해제를 썼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를 하는 거예요. 저해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i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한 100이 났다라고 하죠. 여기가 기질에 따른 이제 여기 속도, 반응 속도, 반응 속도가 이렇게 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저해제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경쟁적 저해제가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변합니다. 노란색은 저해제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봐봐. 얘는 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얘가 100개 있고요. 얘가 100개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맥시마 속도에 도달한 거지, 그죠? 여기에 맥시마 속도에 이게 갓 맥시마 속도에 도달한 게 1대1 결합이라고 생각하면, 그지? 근데 내가 i가 한 10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사실은 이 활성화 부위에 얘가 결합할 수도 있고 얘가 결합할 수도 있는데 10개 정도 있으면 뭐 한두 개는 지금 여기 효소에 결합을 했겠지. 그러면 한두 개 결합한 그 효소가 있다라고 하면 효소는 지금 몇 개가? 98개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 98개만큼의 속도가 나는 거 아니겠어? 그죠? 이제 각 100개 있을 때. 그러니까 속도가 좀 떨어지니까 빨리 맥시마 속도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좀 더 기질의 농도가 높을 때 언젠가는 맥시마 속도에 도달하지. 왜냐면, 잘 봐봐. 얘가 10개 있는데 얘를 1억 개 넣었다라고 생각해보자. 누구랑 결합하겠어? 확률상. 기질과 결합하는 거잖아.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기질의 농도를 계속 증가하다 보면 언젠가는 최고의 속도에 도달합니다. 확률상 기질과 결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맥시마 속도에 도달하는 거야. 근데 저해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도달하는 거는 먼저 도달하고요. 얘는 기질 농도를 좀 더 높였을 때 언젠가는 맥시마 속도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저해제 농도 얘가 이제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좀 더 늦게 도착하는 거겠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뭐야? i의 농도를 높여주면 더 높은 농도의 기질이 있었을 때 맥시마 속도에 도달한다. 언젠가는 도달하는데 더 높은 기질의 농도일 때 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지, 그죠? 그러면 이제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은 그래프다. 저해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하면 잘 보세요. 이거. 자, 효소가 100개 있고 기질이 100개 있는 상황이다. 100이 있는 상황에서 얘를 10개를 넣어주자. 얘는 경쟁하지 않지, 활성화 부위랑. 비경쟁적 저해제는. 이 10개는 효소의 100개 중에 10개의 결합을 하는 거야. 결합을 해갖고 활성화 부위에 변형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효소는 몇 개 존재하는 거야? 90개 존재하는 거야. 그럼 남은 그 10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기질과 결합할 수 아예 없는 효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만큼, 이쪽에서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효소의 농도가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했었잖아, 그죠? 일정했어. 그러면 여기에는 효소를 일정한 100개를 넣어줬다라고 했는데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함으로 해가지고 10개는 이제 못 쓰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못 쓰는 상황에서는 얘는 맥시마 속도 몇에 도달하는 거겠어? 그지? 맥시마 속도 자체가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이제 100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10개를 처리해갖고 10개는 못 쓰게 되는 거야. 그러면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 맥시마 속도 자체가 낮아지는 거야. 10개 썼을 때는 여기가 몇 개 되는 거야? 90이 되는 거야. 그럼 50개 썼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낮아지는 거지. 여기가 이제 50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도 i를 쓴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i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지? 더 농도를 높이면 더 맥시마 속도가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 그래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두 그래프가 문제의 대부분이다. 저해제가 대부분의 문제고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말고도 좀 다양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제 했던 그래프 기억 하나 모르겠다. 요거 이제 물질의 농도, 여기가 뭐 반응 시간이라고 했을 때 계속 증가하는 건 뭐였어? 생성물 P였고 계속 감소하는 건 뭐였어? S였어.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게 뭐였어? ES였어. 없다가 증가했다가 다시 없어지는 얘는 뭐였어? 얘가 E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얘가 뭐였어? ES였어. 얘랑 얘는 아예 다른 그래프잖아, 그지? 왜? 쟤는 반응 시간에 따른 그 물질의 농도, E냐, P냐, S냐, ES냐, 그거에 대한 농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뭐야? 효소가 한정적인 개수가 존재할 때 기질에 따른 얼마만큼 반응 속도를 내느냐에 대한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그러면 저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엄청나게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이 중에서 내가 생성물에 해당하는 거. 여기가 반응 시간. 여기가 물질의 농도. 요렇게 그림을 그려도 이 P는 뭐예요? 이 P가 아니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도 이렇게 해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내가 저해제 안 쓰고 그냥 그래프를 기질의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그래프가 이게 이런 형식의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자주 나오니까 이걸로 풀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지, 그죠? 그래서 X축, Y축을 먼저 봐야 되는 거야. X축, Y축을. 이해가 됐어? 그럼 만약에 이쪽에서 내가 저해제를 처리하면 P는 어떻게 될까? 자, S가 P로 바뀐다고 했어. S가 반응이 끝나면 뭐로 바뀌는 거야? P로 바뀐다라고 했어, 그지? 그러면 P가 여기에 100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자. 100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자. 자, 내가 저해제를 쓰지 않았을 때는 이 시간대에서 모든 S는 P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하든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하든 자, 저해제를 처리하면 만약에 효소가 이제 100개가 있고 기질이 100개가 있었다라고 하자. 이 둘이가 만나가지고 자, 효소가 100개, 기질이 100개 있어갖고 생성물이 얘가 전부 다 100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반응 시간이 요때에 생성물 100개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하든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하든 어쨌든 모든 S는 모든 P로 바뀔 거야. 왜겠어? 이걸 이해해야 돼.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비경쟁적 저해제를 한 50개 처리해갖고 효소가 50개 없다. 그래도 모든 기질은 모든 생성물로 바뀌어. 왜? 속도는 그만큼 줄어들겠지만서도 이 50개는 이 S 50개를 바꿔주고 나중에 재사용해갖고 나머지 50개를 또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하든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하든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저해제를 처리하든 이 파란색은 경쟁하고 비경쟁을 합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하든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하든 좀 더 반응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이지 모든 기질은 모든 생성물로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 그래프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죠? 얘는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러면 다른 그래프 한번 볼게요. 요거가 반응 시간이고 요거 물질의 농도다. 요래 그래프 나오는 건 누구였어? 저 위에 있네. 뭐였어? S였어. 그러면 내가 이 반응 시간대 모든 S가 모든 P로 바뀌었기 때문에 S는 0개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내가 저해제를 처리하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야. 시간이 더 많이 걸릴 뿐 모든 S는 모든 P로 바뀐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S가 모든 P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뭐다? 효소는 나머지 그 남은 효소 자체가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그래프에 한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론 수업을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조금 더 뭐 새로운 거 나오면 그때 가갖고 이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2점짜리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PPT 켜고 만나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문제풀이 한번 볼게요. 오늘은 2점짜리만 일단은 뭐 풀고 나서 뭐 3점짜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향후에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이 문제 10번 문제, 그지?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그림하는 어떤 효소의 작용을 나는 이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화학 반응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이것은 효소 기질 복합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한번 보자. 니은, 디귿, 요래 돼 있어. 귀여운 니은. 근데 이쪽에서 니은, 얘가 효소랑 기질이 결합되어 있는 ES 복합체겠지, 그지? 그리고 얘가 효소겠다, 그자? 기억이 그럼 뭐가 되는 거겠어? 이 둘이가 들어가서 합쳐져 갖고 얘가 나온 거잖아. 얘는 똑같이 그냥 그대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가 효소가 될 수밖에 없어. 그지?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그자? 얘가 뭐가 된다? 기질이 된다.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묻지마셔도 생성물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들어가서 합쳐졌습니다. 합성 효소, 이런 정도만, 연결 효소,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그래프를 한번 보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화학 반응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은 거 보니까, 그치? 동화 반응, 이 합성 반응과 같은 동화 반응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C는 생성물과 반응물의 에너지 차이다. 보다 열이다. 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효소가 있든 없든 어쨌든 무조건 변하지 않는다. 생성물과 반응물의 에너지 크기는 변하지 않는 거겠지, 그지? 그리고 이제 B하고 A가 있는데 B가 높고 A가 낮지, 그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줄 수 있는 게 효소가 있을 때라고 그랬으니까 요 위에 그래프가 효소가 없을 때고 요 밑에 이 그래프가 효소가 있을 때다. 효소 있을 때에 요만큼 크기의 A에 해당하는 게 활성화,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B는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자, 설명을 했고요.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반응이 진행되면 기억 농도는 증가한다. 자, 가에서 반응이 진행이 되면 기억 농도는 증가한다. 기질의 농도는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뭐로 바뀌는 거야? P, 생성물로 바뀌니까 계속 감소한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치? 감소.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가에서 디귿 농도를 증가시키면 A 플러스 C의 값은 감소를 한다. 자, 디귿 농도를 디귿의 농도가 증가한다. ES 복합체의 농도가 증가하면 뭐다? A 플러스 C의 값이 감소한다. A 플러스 C의 값이 뭔데? A 플러스 C의 값이 이쪽에서 효소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크기 아이가, 그죠? 활성화 에너지 크기는 그 효소의 고유의 값이라고 그랬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디귿 나에서 효소가 없을 때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B 플러스 C이다. 그치? 아까 내가 잘못 말했는데 A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아니고 동화 반응에서는 이만큼이 더 필요한 거지, 그죠?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가야만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B 플러스 C고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A 플러스 C이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 답은 2번 디귿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지요? 이 정도 문제는 이제 다음 문제. 그러니까 효소 X의 작용을 나는 X가 관여하는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반응액 내의 물질 AD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미음은 기질 보조인자 생성물 주요소 효소 기질 복합체 중 하나이고 A에서 D는 기억, 니은, 리을, 미음 중에 하나이다. 우리 먼저 알아요, 이거, 그지? 계속 줄어드는 A가 뭐야? 기질. 계속 증가하는 B가 뭐야? 생성물.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C가 뭐야? ES 복합체. D가 뭐겠어요? 효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도 보면 니은이 그대로 이쪽에 나와 있지, 그죠? 니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기억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때 디귿이 있으니까 더 이빨이 잘 맞는 거지, 그죠? 디귿이 보조인자. 그러면 기억이 뭐야? 기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기질에서 동그라미가 수소인데 반응이 일어나고 나니까 뭐야? 생성물에서는 수소가 떨어졌지. 탈수소 효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리을은 이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음은 생성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해갖고 A, B, C, D가 기억력 디귿 중에 뭔지 다 판단이 되겠죠. 디귿 보조인자의 수소가 달려나왔네, 그지? 뭐 어쨌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자, X는 산화 환원 요소이다. 그지요? 탈수소, 수소를 잃든 어떤 산소를 잃든 어떤 전자를 잃든 어떤 전부 다 산화 환원 요소이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보자. 자, T1, T2, T1, T2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T1하고 T2를 비교하는 건데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 잘 안 보이네요. 리을의 농도분의 니은의 농도라고 그랬어. 그러면 리을의 농도가 뭐냐면 ES 복합체 분의 그 다음에 니은의 농도라고 했는데 니은이 뭐였냐면 어디 갔어? 효소의 농도가 언제 T1하고 T2일 때 비교하는 거야. T1, T2일 때 비교하는 거야. 여기 다 적어놨네. 자, 그러면 이렇게 갖고 누가 더 크고 작은지만 판단하면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1하고 T2일 때 ES 복합체 보자. ES 복합체는 C라 그랬지. T1일 때는 좀 높고 T2일 때는 좀 낮잖아, 그냥. T1이 크고 T2일 때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효소의 농도를 한번 보자. 효소 농도 같은 경우에는 T1일 때 효소 농도, T1일 때 효소 농도니까 요 D니까 요 정도 되고, T2일 때는 좀 더 증가한 상황이겠지, 그죠? T1이 작고요, T2가 크다. 그럼 이 전체 값은 누가 되는 거겠어? 분모는 작고 분자가 큰 T2일 때가 더 크게 되는 거겠지, 그죠? 이렇게 이제 누가 크다 작다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반응 속도는 T3일 때가 T1보다 빠르다. 자, 반응 속도라 그랬어. 여기 반응 속도 나왔네. 자, 이거 맞는 말이에요. 반응 속도는 뭐를 대변한다? ES 복합체가 얼마만큼 형성이 되었느냐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어디를 비교하는 거냐면 T3와 T1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T1하고 T3 중에 ES 복합체가 더 많이 형성되는 거는 T1이지. T1이 여기고 T3가 좀 더 감소한 상황 여기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T1이 더 크다. 그러면 T3일 때가 T1보다 빠르다가 아니고 T3일 때가 더 느리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겠지, 그죠?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거는 3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문제를 보면 요것도 이제 그래프가 좀 생소하게 나와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 요거는 많이 했어. 근데 이제 얘는 뭐냐면 좀 새로운 그래프지. 효소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나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뭐야? 효소의 양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었잖아, 그지? 근데 이쪽에서 보자. 나를 먼저 읽어보면 나는 효소 농도가 일정할 때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라 그랬고,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보는 저거 같은 경우에는 가 같은 경우에는 기질 농도가 일정할 때 효소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그려보면 돼. 얘가 이고요. 얘가 S라고 보면 되겠다. 1대1 결합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얘는 가 같은 경우에는 얘가 100개로 일정한 거야. 효소가 계속 증가하면서 어떠한 그래프가 나오느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얘가 100개로 일정하는데 기질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프 속도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생각하면 돼. 속도는 뭐라 그랬어? 이가 두 개가 결합한 ES 복합체가 얼마만큼 형성이 되었느냐가 속도라고 그랬었잖아, 그지? 그것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구간 1에서 모든 요소가 기질과 결합된 상태이다. 자, 구간 1이 여기입니다. S가 일정하다 그랬지? S가. 근데 모든 요소가 기질과 결합된 상태이다라고 나와 있어, 그죠? 그러면 봐봐. S가 일정해. X가 이제 100개 있는 상황에서 구간 1은 얘는 맥시마 속도에 도달을 했지. 그리고 그 맥시마 속도는 변하지가 않는 거야. 효소 농도가 그럼 맥시마 속도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는 1대1 결합이라고 하면 이쪽에 이미 효소가 100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쪽에서, 그지?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쪽에 효소가 아무리 요소 계속 증가를 한다라고 해도 뭐야? 100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질이 일정하고 효소가 100개가 있는 상황에서 101개, 102개, 103개, 104개 계속 넣어줘봐야 뭐야? 그지? 효소의 농도는, 뭐가 일정한 거야? 효소 기질 복합체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모든 효소가 기질과 결합된 상태이다. 아니지. 쏘리. 모든 효소가 기질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101개, 102개, 103개, 104개 되기 때문에 효소가 이제 남아도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효소가 남아도는 거잖아, 효소가 남아도는 거.
그지? 기질은 100개로 일정한데 지금 이 1구간의 제일 첫 번째에서는 효소 100개 넣은 상황. 이쪽 좀 하면 효소를 110개 남은 상황. 그래봐야 100, 1대1 결합이면 100 빼기 결합해갖고 100개의 ES 복합체를 형성하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야? 남는 효소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나에서 기질 농도가 S1일 때, 기질 농도가 S1, 속도가 맥시마에 도달했어. 효소를 첨가하면 초기 반응 속도를 증가한다. 이쪽에서는 효소가 포화가 되어버린 거잖아. 이쪽에서 뭐야? 기질이 포화된 거고. 여기는 효소가 포화됐기 때문에 기질을 더 많이 넣어줘봐야 속도가 안 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속도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부족한 거야?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효소를 넣어주면 아까 어떻게 된다 해서 속도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그랬었지, 그죠?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귿, 나에서 기질 농도가 S1일 때 최대 생성물의 농도는 경쟁적 저해제를 첨가했을 때가 첨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낮다. 나에서 기질 농도가 S1일 때 최대 생성물의 농도는 경쟁적 저해제를 첨가했을 때가 첨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낮다. 이거 무슨 말이야? 경쟁적 저해제를 자, 기질의 농도가 S1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생성물이 맥시마에 도달한 거잖아. 그 이후에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하든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하든 생성물이 갑자기 줄어들고 증가하고 이런 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틀렸어요. 디귿은 좀 생소하네. 처음 보는 문장이네요. 그지?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쟁적 저해제는 시작부터 넣어야 되지. 이미 다 반응이 끝난 속도가 맥시마인 상태에서는 넣어줘봐야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자. 우리 한 4문제만 더 풀면 되겠네요. 가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간의 효소 농도가 일정할 때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많이 봤던 그래프. 그리고 나는 기질의 농도가 각각 A와 B일 때의 효소 기질의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S1과 S2 중 하나이고 기억은 효소와 기질 중 하나이다. 기억 같은 경우에는 효소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죠? 효소라고 보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A일 때라고 하는 거는 효소가 아직 남았어. 그지? 효소가 남았어. 효소 남은 상황은 S1이라고 보면 되겠지. A는 S1. B는 뭐야? 모든 효소가 기질과 결합되고 기질이 남아도는 거야. 그죠? 맥시마 속도에 도달했는데 더 기질을 많이 넣어준 거야. 얘가 S2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는 S1이고 B는 S2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S2일 때 기억을 첨가해도 초기 반응 속도에는 변화가 없다. 자, S2일 때 여기에 뭘 첨가했어? 기억, 효소를 첨가했어. 효소 첨가하면 어떻게 된다 해서? 또 증가하는 거지, 그죠? 즉 S2일 때가 여기잖아. 여기에 효소를 첨가해봐. 이렇게 생겨보면 반달 모양 또 첨가해봐. 나머지 기질들이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속도가 더 증가하겠지. ES 복합체가 훨씬 더 많아지겠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변화가 없다가 아니고 증가한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1과 S2일 때를 비교하는 건데 뭘 비교하는 거냐면 기질과 결합한 효소수 뭔가요? ES 복합체분해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수 E의 수를 S1과 S2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요 그림 뭐 다 나와 있는데 뭐 그죠? 그러면 ES 복합체는 속도를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ES 복합체는 얘가 크고 얘가 작은 거고. 남은 효소 한번 보자. 얘는 남은 효소가 있어. 몇 개든 있어. 근데 얘는 아예 없어. 아예 없어는 0이야. 얘는 있는 거야. 얘가 클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죠? S1일 때가 크다. S1일 때가 S2일 때보다 크다. 되겠어요? 맞는 말이야? 되겠습니다. 답은 그죠? 4번. 14번. 13번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편히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실험 1, 3의 조건을 그림은 1, 3의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예요. 기억에서 디귿은 1, 3 중 하나이고 저해제 A는 경쟁 아니면 비경쟁이다. 기억은 A가 없는 경우이다. 자, 기억은 저해제가 없는 경우이다. 그러면 이쪽에 보면 1번은 저해제 없음이고 2번도 없음이고 3번은 있음이야. 그죠? 그러면 그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1번하고 아니면 2번 중에 안 한 거겠네. 그죠? 1번 아니면 2번 중에 안 한 거야. 그러면 이 둘에서는 저해제가 없는데 뭐에서 차이 나는 거야? 효소의 농도에서 차이 나는 거야. 자, 기질의 농도를 똑같이 첨가했는데 효소가 농도가 2가 있고 그러니까 100이 있고 50이 있는 상황에서
얘는 기질 농도를 계속 증가하면 맥시마 속도는 하나는 100이 될 거고 하나는 50이 될 거잖아. 그죠? 그러면 두 개에 나와 있는 거는 하나는 초기 반응 속도가 100까지 올라가는 걸 거고 하나는 그 절반까지 올라가는 거잖아. 1번, 2번 이해됩니까? 그래서 X의 농도를 하나는 1 넣고 하나는 1을 넣었어.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기질 농도를 계속 증가했을 때 얘의 맥시마 속도가 얘의 맥시마 속도의 2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그죠? 이해가 됐어? 그런 상황에서 기억은 A가 없는 상황이라 했으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1번 아니면 2번이 되는데 더 속도가 높은 기억이 뭐가 되는 거야? 효소 농도가 2배 많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1번이겠고. 그럼 디귿은 뭐가 되는 거야?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지? 그러면 3번을 한번 보자. 3번은 봐봐. 1번은 효소 농도가 2였어. 근데 3번은 효소 농도가 몇이야? 4야. 4인데 얘랑 맥시마 속도가 똑같아. 그럼 맥시마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는 무슨 저해제를 처리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러니까 얘는 저해제를 안 넣었을 때는 속도가 200까지 올라가야 되지 여기. 근데 절반으로 떨어진 거야. 맥시마 속도 자체가 절반으로 떨어져갖고 얘 맥시마 속도랑 똑같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무슨 저해제를 넣은 거다? 비경쟁적 저해제를 넣은 거다. 얘는 3번이 되면서 비경쟁적 저해제를 3번이 되면서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한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지. 이해됐지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기억. 디귿은 3번이다. 디귿은 2번입니다. 틀린 말이 되겠고. A는 X의 활성화 부위에 결합을 한다. 활성화 부위에 결합하는 것은 경쟁적 저해제니까 틀렸습니다.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한 것이다. S1일 때 효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기억 디귿이 같다. 지금 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기억이든 니은이든 디귿이든 효소 뭐 쓴 거야? X를 쓴 거야. 그래서 X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줄 수 있는 값은 그 고유의 값이다. 다 똑같습니다. 저해제를 처리했든 안 처리했든 농도를 많이 처리했든 적게 처리했든 낮춰줄 수 있는 그 폭은 정해진 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같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디귿만 맞게 되겠네요. 1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간의 효소 X에 대한 저해제 기억리인의 작용 원리를 나는 X에 대한 반응 조건 AC일 때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이다. 많이 봤던 그래프네요. A에서 C 중 하나는 효소 X의 농도가 다르고요. A, B, C 중에 하나는 효소의 농도가 다르다라고 나와 있고요. A에서 C 중 하나는 기억을 첨가했대. 뭐 기억하고 니은이 뭔지를 먼저 판단해 줘야 되는 거겠다, 그죠? 기억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기질이 결합하는 이 네모칸이랑 얘도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왠지 이 효소의 활성화 부위에 같이 결합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니은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결합하는 활성화 부위 이외의 결합을 하면서 네모칸이 뭐로 바뀌었어? 세모로 바뀌어갖고 기질이 결합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어. 그럼 기억 같은 경우에는 뭐다? 경쟁적 저해제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다? 비경쟁적 저해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지, 그죠? 그리고 이제 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나를 한번 볼게요. 나의 A, B, C 중에 A, B, C 중에 한 개는 효소의 농도가 다르다. 그럼 한 개가 다르다라는 건 두 개는 똑같다라는 거지, 그죠? 나머지 그 중에서 또 한 개는 뭐야? 뭘 처리했다 했노? 기억을 첨가했대. 기억은 뭐였어요?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했어. 자, 그러면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했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저해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하면 맥시마 속도에 도달하는 게 좀 더 늦게 도달하는. 그지? 더 높은 기질의 농도일 때 도달하는 거야. 원래 이 기질의 농도에서 저해제가 없을 때는 도달했으면 좀 더 높은 농도에서 도달을 한다고 그랬어, 그죠? 맞지? 언젠가는 도달하는데 천천히 도달한다고 했지. 더 많은 기질이 필요하다고 했었지, 그죠? 그랬다. 그러면 이제 이 둘 그래프에 해당하는 거는 뭐겠어요? C하고 B겠지? 그지? 그러면 B하고 C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맥시마 속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는 기질의 농도가 같은 거예요, 그지? 교수의 농도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억을 처리한 거는 B가 아니고 C라고 보면 되겠지. 왜 더 천천히 도달했으니까. 그죠? C에는 기억을 처리했고 B하고 C는 효소의 농도가 같지만서도 B, C보다는 A는 더 높은 속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는 효소가 더 많이 있을 때 가능한 거다. 그러면 A는 뭐다? B, C보다는 효소가 많다. B, C보다는 A가 효소가 농도가 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 B, C 다 판단을 했지, 그죠? 그 상황에서 문제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효소 X의 농도는 A에서가 B보다 높다. A에서가 B보다 높다. 그렇지? 또 BC보다는 A가 높기 때문에 맥시마 속도가 더 높게 된다. 이건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은 비경쟁적 저해제이다. 니은은 여기 있네. 비경쟁적 저해제.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 한번 보자.
기질의 농도가 S1일 때, 요가 S1이네. 딴 것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네요. 지워볼까? S1일 때 이 상황인 거야. 기질의 농도가 S1일 때 기질과 결합한 X는 효소니까 기질과 결합한 거는 ES 복합체. 분의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 E를 S1이라는 조건 안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뭘 비교해야 되냐면 A와 B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A와 B를 비교하는 거야. 자, 그러면 A를 한번 보자. A는 아직 맥시마 속도에 도달하지 않았지. S1일 때. 그죠? 근데 B도 아직 맥시마 속도에 도달하지 않았어. B도 맥시마 속도에 도달하지 않았어. 그죠? 그런 상황에서 얘는 그럼 맥시마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요만큼이 지금 효소가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지? 얘도 여기에서 요만큼 속도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효소가 남아있는 거야. 얘도 조금 남아있고 얘도 조금 남아있는데 그 양의 차이는 내가 보기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일단 조금만 남아있어 둘 다. 그러면 얘로는 비교가 안 되겠지. 그럼 뭐로 비교해야 되는 거야? ES 복합체로 비교해야 되겠지. ES 복합체는 뭘 반영할 수 있다? 속도를 반영할 수 있다. 속도는 Y축이잖아. 그죠? 그럼 Y축에서 속도는 얘는 이만큼 속도, 얘는 이만큼 속도니까 AS의 속도가 더 빠르다. ES 복합체가 더 많다. 얘가 많고 얘가 작게 되는 거겠지. 그럼 전체 값은 뭐다? 얘가 크게 되는 거다. B가 더 크다. A가 더 작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에서가 잠깐만. B가 아니고 C랑 비교하는 거네. C? sorry. A하고 C를 비교하는 거네. C를 비교해도 됩니다. C를 비교해도 돼. 그러면 이제 요 둘이는 했어. 왜 속도가 더 많이 나는 게 ES 복합체가 많은 거야. 그죠? 그러면 남은 효소의 농도를 한번 보는 거야. 그럼 C의 남은 효소의 농도는 이만큼이고 얘는 이만큼이니까 뭐가 더 큰 거야? C가 더 큰 거지. 그죠? 그럼 C가 얘가 더 크고요. 얘가 더 작게 되는 거지. C가 더 크다. A가 더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A가 작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답은 그느드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우고요. 마지막 문제. 10쪽짜리는 또 너무 영상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16번 한번 볼게요. 그림 간의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저해제 A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보면 얘가 있을 때고 얘가 없을 때야. 근데 있을 때 있지만서도 더 높은 기질에서 맥시마 속도에 도달을 했어. 이 저해제는 무슨 저해제다? 경쟁적 저해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가의 조건 A와 B에서 기질 농도가 S1일 때 시간에 따른 기질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시간에 따른 물질의 농도를 나타내는데 S를 나타내. S는 전부 다 뭐로 바뀐다 그랬어? 시간 지나면 P로 바뀔 거야. 효소가 있는 조건 안에서. 그죠? 바뀌는데 A는 요 시간대에 다 S가 없어져 버렸어. 모두 다 P로 바뀌어 버렸어. 얘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B가 뭔 거야? 얘가 저해제를 처리한 거지. A는 저해제가 처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방금 설명을 드렸었지, 그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해제 A는 경쟁과 비경쟁 중에 아까 뭐라 그랬어? 경쟁이라고 그랬지? 활성화 부위에 결합을 한다. 기질과 경쟁한다. 라는 말이 되는 거겠고. B는 A가 있을 때이다. 자, B는, 이쪽에서는 A라 그랬었는데, 얘는 경쟁이든 비경쟁이든 상관없는데, A를 처리했을 때와 처리하지 않았을 때라 했기 때문에 경쟁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는 A가 있을 때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해제 처리한 상황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D가 효소 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는 저해제 A가 없을 때가 있을 때보다 크다. 활성화 에너지는 똑같은 효소 처리했습니다. 같다. 답은 그 3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점짜리 문제 다 풀었습니다. 3점짜리 문제도 여기 지금 2점짜리에 해당하는 13번에서 16번 정도의 난이도, 조금 더 하나 두 개의 변인이 첨가가 되어 있지만 그다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벌써 많이 했어. 3점짜리까지 풀었다라고 하면 벌써 이제 세포호흡과 광합성 전에 제가 보기엔 한 4분의 1 정도, 생투의 4분의 1 정도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상호작용이 없겠지만서도 우리 생명과학 2를 선택한 친구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상황생들이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믿고 저는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은 수요일날 아침에 바로 올릴 거고요. 효소에 대한 거, 아까 저해제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 나온다고 그랬었지. 한 번 더 잘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프가 다양하게 잘 나옵니다. X축, Y축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내일 수요일 수요일까지만 하면 목금 토일 쭉 쉽니다. 그리고 그지? 그리고 월요일 하루 나오고 또 다음 주는 월 수 목금 이제 4번 있는데 또 3번의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번의 수업은 좀 정지를 하고 이전에 4월 모의고사 풀이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할 것 같아요. 모의고사 풀이를 하게 돼도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PPT 띄워서 우리 생원에 해당하는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시간을 또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주에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할 것 같아. 모의고사 문제 풀이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